네, 안녕하십니까, 홍주식입니다. 자,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의뢰한 종목은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. 현대모비스를 31만 1,500원에 사셨대요. 31만 원대면은 대략 이쯤 되네요. 여기네요, 여기. 그죠? 1월 달에 처음으로 이걸 사셨는데 1월 4일 날 사셨대요. 1월 4일 날 사셨다고 하니까 1월 4일 날이 언젠가 하고 보니까 이때 사셨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사셔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더 샀다는 얘기예요. 지금 보니까. 그죠? 예. 1월 4일 날 사셨으면 이제 거의 최고점에 사셨네요. 예. 올라갈 때 이제 이때 더 사셨는 것 같은데 더 사셨는데 다음 날 사자마자 1월 4일 날이 이날인데요. 1월 4일 날 주식을 딱 시작했어. 주식 하면서 이제 탁 샀어요. 샀는데 생전 처음 샀는데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. 그죠? 다 샀는데 뭐 좋다고 하니까 샀겠죠. 이때서부터 해가지고 오른 게 거의 30%가 오릅니다. 단 며칠 만에. 그것도 막 하루 만에 막 급등이 막 20%씩 나와요. 그러면 이제 주식이 다 이런 줄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. 처음 해보셨으니까.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오른 거는요.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보면서 20년도 더 됐지 뭐. 근데 이걸 보면서 처음 봤어요. 현대차도 이때 이렇게 오르고 기아도 오르고 현대모비스 뭐 현대차 들어가는 자동차 관련된 애들이 다 애플과 이 애플카를 만든다.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이제 공부를 해서 알고 계셨다면 경험이 계셨다면은 이때 아마 다 파셨을 거예요. 왜냐면 세상에 없던 변동성이 나와요. 세상에 없던 변동성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주가는 엄청 내리게 됩니다.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어떤 대형 주건,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 주건, 현대모비스도 대형주예요. 대형 주건, 코스닥 잡주 같은 아주 이 세력주, 그냥 우리가 잡주라고 그러죠. 잡주건 똑같이 움직입니다. 주식의 특징은 똑같아요. 단 오르는 폭이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. 예, 그걸 꼭 아셔요. 왜냐? 세력이 돈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냐 작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냐에 따라서 잡주를 컨트롤하는 애들은 돈 몇백억 갖고선 세력짓을 해가지고선 잡주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현대모비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. 우리나라 기관 갖고는 컨트롤을 못합니다.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 기관은 컨트롤 못해요. 오로지 외국인만 할 수 있어요. 그만큼 외국인들은 자금력이 막강합니다. 자,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점프 시킬 수 있는 것은 이때는 진짜 드문 현상이었기 때문에 팔았어야 돼요. 근데 이제 그걸 모르죠. 그리고 수익이 나만 팔아야 된다는 것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그냥 눈 떠보니까 계좌에 돈이 빡 찍혀 있어요. 그러면 주식 참 쉽네 이제 이랬을 거라고요. 그리고선 한 달쯤 지나니까 돈이 분명히 내 눈앞에 여기다 1억을 넣었으면은 한 2천만 원 정도가 눈앞에서 이제 수익이 딱 찍혔을지도 몰라요. 1억을 넣었다고 했다고 하시니까. 근데 이게 점점점 줍니다.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한 1,000만 원 됐다가 나중에는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본전이야. 한 2달 지나니까 본전이네. 그 다음부터는 또 마이너스네. 돈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점점 커져요. 금방 마이너스 500, 1000 이제 막 떨어집니다. 봐요. 줄줄줄줄줄줄줄줄 떨어져요. 더 떨어져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선 매수가에 대비해가지고 지난 8월 달까지 떨어지니까 20% 떨어졌어요. 마이너스 20%. 오를 때 20% 올랐는데 떨어질 때도 마이너스 20% 떨어졌어요. 그럼 마이너스 2천만 원 됐겠네. 이렇게 된다니까요. 대형주는요. 추세를 타서 움직입니다. 하락 추세를 잡으면은 계속 떨어져요. 추세를 그리면서 떨어집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올라요.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상당 기간 오래 걸린다 이겁니다. 자, 보세요. 한번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번을 보면 움직임이 요게 답니다. 이렇게 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. 요렇게밖에 안 움직여요. 그냥 요 정도 박스권으로 3년, 또 한 5년은 또 요 정도 박스권으로 5년.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번 헷가닥 떨어진 게 작년. 이렇게 갑자기 급등 나온 것은 자 정말 드문 일이다. 요때 랠리가 쫙 나오죠. 요거 몇 년 동안 올라갔냐면 3년 동안 오른 거예요. 그리고
요 20만 원에서 요 40만 원까지 2배 가는 동안에는요. 2년 걸렸어요. 자, 봐요, 여러분. 2년 걸려서 올라간 폭을 2년 걸려서 올라간 폭을 단 며칠 만에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 떨어지지 안 떨어집니까? 네, 그것도 빨리 떨어지지. 25만 원까지 오는 시간이 1년도 안 걸렸어요. 근데 이때는 한 2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. 올라갔다 내려올 때 시간이. 그죠? 그만큼 이 원래 2년 걸려서 움직이는 거를 단 며칠 만에 움직였으니 진짜 드문 현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. 정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?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요. 거래량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. 요때만 특별하게 이거 봐요. 거래량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. 여기까지. 거래량이 이렇게 빡 터졌다.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은 이 고점 넘으려고 하면은 무지하게 시간 오래 걸린 거예요. 그래서 물론 요 줄 1,000원 가격대 31만 1,000원까지는 올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시간은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이다.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저점을 잡고 전기차 쪽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현대차를 비롯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. 자, 이때 단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27만 5천 원. 현대 모비스는 무조건 27만 5천 원을 넘어야 돼요. 최근에 27만 5천 원까지 딱 왔어요. 여기가 뭐예요? 이 까만색 선이 여기 121선인데 121선만 맞으면 얘는 떨어졌어요. 지난번에도 올리려다가 121선이 위에 머리 위에 있으니까 못 가고선 떨어졌단 말이에요.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도 121선 맞고 떨어지고 또 반등 나와도 121선 맞고선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121선 27만 5천 원을 넘어가면은 중심선도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 수 있다. 일단 차트 분석상으로는. 자, 여기서 지금 이제 27만 5천 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요. 그 기간만 하더라도 꽤 걸려요.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버티다가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. 요거만 넘어줘도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 많이 또 올랐으니까 또 한참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는 여기서는 손실이 많이 줄잖아요. 줄었으면은 그만큼 빨리 이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그 돈으로 수익을 갖다 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교체 매매해서 이제는 이렇게 막 그런 걸 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수익이 나면 팔 줄도 아셔야 되고 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야 된다는 것도 강의를 보면서 많이 아셨을 테니까 분명히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. 다음에 이제 SK요. SK는 27만 2천 원. 27만 2천 원이면은 그나마 좀 낫네요. 얘는 27만 2천 원이면 27만 2천 원 맞죠? 27만 2,500원. 네. 자, 대충 이쯤 됩니다. 대략. 자, 이 가격권인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. 이때 다 사실 것 같아요. 이때 딱 보니까 딱 가격이 여기 걸리네요. 1월 4일날. 딱 이때부터 이제 막 급등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와, 그럼 또 수익이 여기서 꽤 나셨는데 이걸 이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니까 좀 쭉 다 떨어졌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로 가도 가만히 있고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. 예. 이 SK도 마찬가지입니다. SK도 마찬가지인 게 이때는 1월 달에는 대형 코스피 지수가 3,000을 우리나라 단군 이래 역사적으로 3,000을 처음 돌파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막 대형주들은 다 랠리를 갔어요. 테마주가 묻지마 테마가 가는 식으로 묻지마 대형주였어요. 이때 장세는.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이겁니다. 대형주 장세는. 단기적으로는 끝났다 이거예요. 물론 단기라는 말이 대형주에서는 한 1년쯤을 단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1년 동안. 앞으로 이 한 달 사이에 다시 이렇게 막 팍 치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올까요? 금리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유동성 장세가 오겠어요? 안 오죠. 그죠? 대출 줄이고 금리 인상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. 28만 원에서 한 25만 원 사이에서 그죠? 그러면 27만 다행히 그래도 SK는 27만 원에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은 수익권으로는 한 번은 넘어갈 거예요. 27만 원은 넘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거기서는 꼭 파세요.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싹
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셔야 돼요. 그때는 팔고 더 가건 말건 다른 종목으로 잡으셔가지고, 왜냐 더 간다 한들 어디서 팔 거예요? 또 그걸 모르실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또 올라서 31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도 이때도 안 파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온다 그런다고 팔까요? 안 팔고 있다가 또 마이너스 되면은 아이고 내가 저기를 해서도 팔 걸 또 이런다니까요. 그러니까 수익 나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빨리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파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, 좀 떨어진 종목으로, 이제 또 시세가 붙어서 가는 종목 쪽으로 잘 매매를 하셔서 수익권으로 그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다음 이제 원익홀딩스를 마이너스 지금 20%시래요. 자, 그 대충 계산을 해볼게요. 마이너스 20%면은 한 6,500원 정도의 6,500원대 위에서 사셨다는 결론이 나오네요. 거꾸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. 그러면 6,500원대 한 초중반 정도, 요 정도에서 6,500원대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선 마이너스 20%다. 그런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이것을 장기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물론 이제 자발적 장기가 아니고 비자발적 장기가 되신 것 같아요. 주가가 이제 쭉 이렇게 횡보할 때 사셨는데 뚝 떨어진 거야 지금.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, 이 원익홀딩스가 무슨 관련주예요? 반도체 관련주죠. 이 반도체 이 장비, 그래서 특수가스, 이 뭐 LED나 솔라 제조 공정, 여기에 이제 필요한 특수가스를 만드는 장치, 장비죠, 장비. 장비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인데, 장비 업체죠, 장비 업체. 반도체 관련주예요.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가다가 말고 떨어졌을까요?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. 삼성전자가 살아나잖아요. 그러면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삼성전자 살아날 때까지는 원익홀딩스는 같이 간다 생각하시고,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 지금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반등 쬐끔 나오고 있죠. 똑같아요. 삼성전자가 이제 딱 살아나잖아요. 그럼 원익홀딩스도 살아나서 지금 이 삼성전자에 그동안 움직였던 이 평균 매물대 제일 많은 곳이 8만 원대잖아요. 지금 원익홀딩스도 보니까 6,500원대가 지금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흔들면서 갔잖아요. 6,500원 요 줄을 중심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했잖아요. 그러면 이 가격대가 물량이 제일 많을 가격대라고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저항이 되겠죠. 물론 이게 이렇게 이 단기간에 올라오지는 않고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원익홀딩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, 삼성전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원익홀딩스가 삼성전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겠구나. 그러면은 삼성전자 올라올 때까지는 원익홀딩스는 꼼짝 마라 이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정말 장기로 봐야 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생각이시다, 이렇게 보고선 말씀을 드리자면은, 장기 투자라고 하신다면은 삼성전자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삼성전자 올라가면은 원익홀딩스는 더 갈 수 있다. 그 더 갈 수 있다는 뜻이 막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요 진폭이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크니까 올라오게 되면은 원익홀딩스도 그거에 맞춰서 같이 올라올 수 있다. 요겁니다. 자, 다음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. 자, 롯데케미칼 갖고 계신 분이 30만 원. 30만 원에 사셨대요.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30만 원에 사셔서 수익이 이제 좀 났다가 떨어졌다 또 났다 떨어졌다 했는데 이때 안 파신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셨는데, 자,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,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은, 자, 바닥권에서 지금 이 외국인 기관이 뜨문뜨문 들어오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해요. 근데 지금 롯데그룹 관련주들이 참 주식 시장에서는 참 희한하게 이렇게 좀 각광을 참 못 받는 편이에요. 자, 롯데케미칼은요, 그래서 재료는요 수소 쪽으로 지금 이 롯데케미칼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좀 수소 쪽에 대한 인식이 좀 지금 좋아지고 수소 관련주들이 좀 이슈를 받게 되면은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,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. 지난 8월 달에도 떨어졌다가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쫙 올랐거든요. 근데 올라도 한 27만 원까지예요.
자, 오늘 보니까 요 또 480일선을 깨면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올라오게 된다면은 요 120일선, 그럼 다음번에 반등 나올 수 있는 한계는 일단은 26만 원 정도까지라 이거예요. 한 보니까 올라오는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려서 올라왔는데, 그러면 한 2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좀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30만 원이지만, 예,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세월이 흘러야지 되고 더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. 그래서 예,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좀 손실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줄어드니까, 예, 좀 비중을 축소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. 좀 반등 시에, 예, 좀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예,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좀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요. 자, 좀 장이 왔다 갔다 하죠. 예,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도 또 올랐다 내렸다 할 텐데, 자, 항상 좀 올랐을 때 어디서 팔까? 또 요 생각도 좀 한번 해보시고, 꼭 내렸을 때만 아이고 이게 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보다도 또 올랐을 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